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하루 15분 그림책 읽어주기 기적의 저자 김용훈 교수님께서는 아이의 두뇌 발달의 답은 그림책 읽어주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손쉽고 가성비 좋은 방법, 그림책 읽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책 아무렇게나 읽어주시면 소용이 없지요. 5단계로 알려드립니다. 네, 이 책은 저희 원장님 연수 때 네. 헛쌤이 다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씩 샀잖아요. 네. 진짜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그림책만 제대로 읽어줘도 아이의 세상을 무한대로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 가정에서 읽어주실 때 아빠는 아빠처럼 해야 되고 막 이런 좀 강박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꼭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좀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잘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이 하나, 할머니 딱 갖고 있으면 웬만큼 다 된다. 맞아요. 근데 나중에 등장인물이 좀 많아지면 잠깐만 이 목소리를 이렇게 했던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가 섞이는 조금 우픈 상황까지 생기지만 성대모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원장맘들은 이렇게 읽어주었어요. 1단계 그림책을 상상하게 하기. 그림책 표지만 봐도 상상할 수 있고 기대가 되죠. 앞표지, 뒷장, 속지 꼼꼼하게 보여주었어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종이 한 장, 글자 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고심을 하여 결정한 것들이라면 분명 큰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니 확실하니까요. 읽기 전에 상상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와 대화를 하고 기대를 채워주세요. 그림책을 한번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그림만 보여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원에서도 항상 맞아요. 그림만 다시 보자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때 표정 너무 좋잖아요. 네. 원장맘들은 이렇게 읽어주었어요. 2단계. 엄마 아빠도 함께 재미를 느껴주세요. 저는 그림책 모으기가 취미라서 지금도 그림책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는 이제 읽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가끔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또 그 감흥이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런 게 있었어? 그림만 음. 보면서도 아, 이런 표현이 있었어? 라는 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읽어주다 같이 울잖아요. 네.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 그림책도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아이를 위한 그림책인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하고 함께 공감하고 감동하면서 나눈 상호작용은 아이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달될지 상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원장맘들은 이렇게 읽어주었어요. 3단계. 같은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연령,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다른 읽기가 필요해요. 영악이 아이들에게는 액센트를 살려서 문장의 분위기를 담아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집중에 도움이 되지만 만 3세, 5세 이후라면 차분하게 읽어주시는 그림책만으로도 아이가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답니다. 원장맘들은 이렇게 읽어주었어요. 4단계 아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주고 책장을 넘기는 것은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은 늘 익숙함에서 안정을 느끼죠. 그리고 호불호가 좀 생길 즈음에는 그림책을 선택하고 막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고 좋아하는 장면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아이의 몫이고 선택이에요. 당연한 일들이죠. 너무 한 권만 읽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무한 반복 끝에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도 한 권씩 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권을 계속 닳도록 읽더라고요, 아이들. 맞아요. 네.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5단계 독후활동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독후활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좀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후감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유아시기에는 과학전집 좀 강요로 안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과학전집을 보는 순간, 물론 이제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과학에 막 올인하고 곤충에 집중하고. 해양 생물들 네. 과학이잖아요. 과학전집을 사주시는 게 맞는데, 아이는 그림책을 봐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인데 그때 과학 전집을 밀어 넣으시면 책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남아요. 아, 맞아요. 책은 어렵고 지겹고 약간 또 징그럽기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 전집은 저는 초등 저학년 때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는 과학 전집의 맨 뒤에 있는 실험하기만 따라하는 아,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네,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 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뭔가 안 한 것 같아서 꼭 질문을 하고 싶다 생각 드시면 정말 간단한 거 어땠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와 질문을 하거나 수준 높은 상호작용, 내용은 기억하는지 등등 엄마의 마음은 무거운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제시해도 되고 아이가 질문해도 되고요. 아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사실 확인으로 시작해서 유추로 끝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 나왔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었지? 몇 명이 나왔더라? 부터 시작해서 나라면 어땠을까? 누구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등등의 질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5세 전에는 아이가 물어보는 거엔 질문을 해줬지만 제가 궁금한 질문은 5세 이후에 해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림책 중간중간 아이들이 질문할 때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전집류에서 찾아보는 활동이라든지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엄마가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방법도 익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독후 활동이 되네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흐름이 깨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천천히 들려주셔도 됩니다. 글밥이 많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경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야 주어야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만한 두꺼운 전래동 하나도 가지고 오면 목소리가 이제 또 막 가라앉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림을 설명하듯 내용을 대충 훑어보듯이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점점 글밥이 많은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는 6세부터는 이제 꼼꼼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원장맘들이 읽어주는 방법 어렵지 않죠?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